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반 총장의 대선 후보 가능성을 얘기하더니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노갑 상임고문은 반 총장 측으로부터 야당의 대선 후보 가능성을 타진받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의 얘기에 의하면 반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당에서 영입해줬으면 좋겠다고 측근이 제안해왔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여권에서 반 총장 영입론을 얘기한 건 이해를 못하겠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이미 여당엔 안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권노갑 상임고문이 없는 말을 만들어낼 리는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반 총장 측근은 벌써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측근을 측근이라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측근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함께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일에 전력해야지 유엔 사무총장 이유나 생각해서는 측근이라기보다는 자기 미래를 위한 노력을 자신이 모시는 분을 통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측근의 중요성, 대통령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대정부 질문 하면은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 또 이제 야권이 주로 공세하고 있는 내용을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전 네. 카피로 날름 받아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 카피 사자방인데요. 아, 사자방. 네. 요새 사자도 방에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물원 얘기. 사자도 이제 방. 사자의 방, 뭐 찜질방 아니고요. 예. 여기 이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임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비리, 그리고 해외 자원 외교 실패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비리, 방산 비리죠. 네. 요 세 가지를 이제 사자방 이렇게 붙인 아하. 거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그러니까 4대강의 사, 자원외교의 자, 방위산업 방, 그렇습니다. 사자방. 그렇군요. 저는 사자가 방에 사는 줄 알았죠. 근데 네. 지금 이 사자방, 이 여당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 그리고 경제활성화 문제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이 이제 사자방을 제기하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풀릴 가능성이 네,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계 지금 야당의 주도권 싸움 걸기에서 나온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전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렇죠. 왜 집권 2년 차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시끄러워지느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국감에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또 NLL 남북 정상회담록 문제 시끌시끌했던 것이 이제 전임 정부가 아니라 전전임 정부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린 것이 올해 국감에서 이제 많이 주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야. 사실은 좀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자원외교 예를 들면 자원외교도 네. 그렇고 4대강도 그렇고 밝혀야죠. 40조를 투입했는데 35조를 손실봤다. 뭐 이런 그리고 뭐 식이고요. 4대강 하면은 뭐 엄청나게 일자리 생긴다고 막 네. 그러는데 일자리도 잘 생기지도 않고. 뭐 녹조라떼 문제만 계속 그렇죠. 나오고요. 그리고 22조가 투입됐는데 또 연간 5천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전임 정부의 좀 거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혹들을 파야 되지 않느냐. 야당이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된 거고요. 보다 중요하게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 시절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와 공격이 연결된다는 야당이 좀 정치적 전략도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경제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기다 또 개헌 논의를 하나 더 엎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근데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제가 뭐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첫째로 좀 네이밍이 상큼해야 돼요. 네. 그 이명박근혜 맨날 그 옛날에 써먹던 거 얘기하고 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 벌려놓으면 자신들도 수습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4대강부터 개헌까지 어떻게 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예산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돈인데 그럼요. 우리 우리 돈 12월 2일날 그냥 그 상정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당은 지금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지금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어제 회의에서의 발언이었는데 아하. 좀 이게 여당도 정치 논리가 복잡합니다. 예.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반기문 띄우기 말씀 주셨지만 예. 어제는 여기 권노갑 이 야당 고문이 숟가락을 좀 슬쩍 얹으면서 야당으로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좀 흘린 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친박이 올 수도 워낙 있는 게 네, 아니라 안 간다 그랬대요. 여당은. 네. 차기 권력에 이제 적자가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 대통령 시정연설 하던 날 친박 의원이 이제 포럼을 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반기문 띄우기가 벌어지고 예. 지금 어차피 친박과 비주류로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는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릴 거냐 아니면 전면 거부냐 아니면은 이제 부분 수용이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번 정부가 곤혹스러울 때 전임 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때때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MB 정부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일부 수용할 것인지 지금 사자방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는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일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우선순위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우선으로 두느냐 하는 문제가 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어제 제가 가장 좀 깜짝 놀랐던 뉴스는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때 송파 세모녀 네. 사건 이거 언급하셨거든요. 우리 복지 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일반 서민들 혹은 또 어제 보니까 이게 극빈층도 아닌 분들인데 그렇게 이제 빚더미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에 몰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불 문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출구가 빚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고 마지막 글을 남기신 10만 원 남기고 그 떠나신 할아버지가 네, 또 있잖아요. 어르신이 계신데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세월호 특별법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많은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스스로 맞습니다. 목숨을 끊는 일도 막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그게 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닌 게 이제 어제 신해철 씨 부검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오후에 그 결과 발표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예. 바로 31일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예. 아침에 연결식하고 발인해서 예. 화장을 하고 납골묘에 모셨다면 장례식은 끝났겠지만 맞습니다. 아마 이 의료과실의 가능성이 높았던 이 문제가 예. 묻혔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가족 그냥 가슴 아프고 팬들은 떠나 보냈구나 인생은 허망하구나 그럴 수 있는데 어제 부검을 들으면서 좀 이제 제가 화가 나던 것이 결국은 의료과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물론 맞습니다. 이제 부검 직후 소견이기 때문에 예. 1, 2주 후에 정확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만 어제 듣기에도 새로운 천공이 심낭 밑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결국은 사인은 허혈성 뇌손상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심낭염, 복막염 이런 염증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면서 폐혈증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이다. 그러니까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수술에서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실검에서 올라갔던 게 뭐냐면 의인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 어떤 외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추정인 거죠. 국가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강경한 표현을 쓴 거죠. 네,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예. 표현하기는 보통 이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성 또 이제 의료과실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제 네. 제가 그 신율의 시사탕탕이라고 우리 YTN에서 저녁 때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 의료사고에서 형사적으로 소추당하는 경우는 5%밖에 안 된대요. 네, 네. 그 의사분들이. 그리고 민사는 승산이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한 52, 3%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몇 퍼센트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좀 적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럼요. 없는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사들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맞습니다. 환자들이나 예. 일반인들은 예. 또 의사나 병원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이제 미묘한 가불관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정치 공방, 예. 그것도 중요한 일들이 물론 섞여 있겠습니다만 예. 어찌 보면 이 국민들의 답답한 곳하고는 전혀 다른 쪽을 또 긁는 거라면 네. 이것도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요. 예. 선거구 계획적 문제 때문에 여야는 모두 다 예. 이제 외부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선거가 없음에도 저는 참 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객관성을 확보하자. 근데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최영희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김태우 최고위원이 오늘 돌아온다 그러는데 네. 그만둔다고 그럴 때도 네.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이 돌아온다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이러시면 안 되죠. 신경 저는- 써달라고 지금 그만두려고 저는 그랬다가. 그때 예언했는데요. 다 사직하고 나가실 거라고 그래서 뭐 할까 그러길래 저는 돌아오실 걸요 그랬거든요. 예, 예. 예상대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국회는 밥만 축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밥을 안 축내고 상황이 좀 바뀐 모양이에요. 아주 바쁘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또 마음을 김태호 최고위원의 며칠 사이에. 마음을 움직였구나. 네, 국회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예. 또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고위원직 사퇴 철회했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지금 의료사고 문제도 나오고요. 예. 또 안타까운 그 일가족 자살 사건 우리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데 이 기억을 지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태우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뭐 이러실 분들이 꽤 있으신데 예. 오늘 원석캔과 펫두라고 하는 좀 낯선 뮤지션의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모습에 가슴이 설레 넋이 나간 채로 틈만 나면 네 생각으로 하루가 가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아들 고마워. 만날 꽃 사줘서. 네가 또 보고 싶어 고백해볼까 그러다 다시 못 볼지 몰라도 커피야 그것 때문에 아픈 그대 생각이 지쳐 들은 그래봐야 기억을 그냥 지워버리래 하지만 희한해 이런 아픔이 왠지 난또 싫지가 않아 이상한 일이야 참난 네 곁에만 있으면 다 머신을 타는 시간이 빨리 가 제발 날 좀 해줘 누가 좀 제발 말려줘 사랑이란 지독한 병에 헤어나올 수조차 없잖아 누가 나 좀 치료해줘 너 없인 살 수가 없는 걸 기억을 지워도 헤매다 난 지쳐서 다시 넌 내게 돌아갈 것 같아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푸르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수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가.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사정치민주연합 원로 인사들의 행보가 눈에 띄죠. 어제는 권노갑 민주당 사상회적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여야를 막론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노갑 3인 고문이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대권 관련 발언을 했다라는 것 오늘 방송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 고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외국에 좀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 인터뷰도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는 못 가보셨겠네요. 그죠? 외국에 계셔가지고. 일본 오사카에 강연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들으셨죠? 권노갑 상임 고문이요. 반기문 총장이 참 훌륭한 인물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당에서 영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측근히 제안해왔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말씀하셨고요. 또 여권에서 반 총장 영입론을 얘기한 건 이해를 못하겠고 그분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측근들이겠죠. 그분들이 왔을 땐 이미 여당에는 안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대철 상임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떠나서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이 좋은 후보 하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저도 한 2년 전에 2년 전 가을 1년 반 전쯤 되죠. 가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가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했더니 손사를 들어서 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창입니다. 저보다 하나의 밑반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고 정 선배 이거 저 유엔 사무총장 일이나 잘하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제 이러고 뜻을 냈습니다만은 좋은 후보이면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당신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훌륭한 일 중에서 제가 으뜸 가는 것이 하나에 속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시더라도 혹시 정치한다면 당신은 민주당 쪽에 오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는 해뒀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시간이 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당에서 반 총장 측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대선에 나가고 싶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는
정대철 상임 고문께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죠? 전 그러니까. 권 고문한테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들으셨어요?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들으셨군요. 예전에. 네. 간접적으로. 네. 예.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 들었을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라 천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정치를 뭐랍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공헌한 일, 또 그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순간에 여기 외무장관이었습니다. 네. 외무장관이면서 세계 유엔 장관의 국내 일은 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 운동이라고 할까 유엔 삼정되기 위한 노력도 스스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했고 예. 또 그런 후원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 노무현 정권이 하도록 제가 이제 좀 중간에 주선을 했다고 할까 예. 간접으로 돕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 그 당시에 반기문 후원회 회장이라고 글을 그래도 다녔습니다. 예. 예. 근데 정공우님 지금 예. 친박계도 반기문 총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거기도 그 좋은 후보에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쪽인들 반 총장한테 매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 총장이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는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이쪽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쪽이라는 하는 건 거죠. 민주당 쪽이죠. 새정치 민주당 쪽이죠. 예. 근데요, 제가 만일 반 총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은 내가 대선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은 이제 고쳐 먹어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당내 기반도 없고 자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경선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글로 가겠어요? 그거 좀 정리를 본인은 영입을 원하겠죠. 만약에 그렇죠. 하신다면. 그러나 전체적인 대국적인 견제에서 볼 때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돼야 그 값어치가 더 있고요. 예. 그리고 경선을 하는 경우에 무슨 어려운 게임을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웬만한 후보들은 양보를 할 것이고 종료 후보하고 하더라도 절대 불리한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신다면 이런 모험쯤은 해도 충분히 될 만한 모험이고 어렵지 않은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치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경선하면 좀 깝깝하고 어렵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넘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좋고 당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은 문재인 의원도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이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이렇게 후보가 많은데 왜 외부의 사람을 자꾸 얘기하느냐.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오겠죠. 그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의 후보 가능성을 놓고 당원들이나 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높고 집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당도 입장이 또 이해를 해서 경선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고 그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물론 정대철 상임고문께서 저희 YTN에서 이제 반기문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거에 대한 경험이다.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현상에 그치고서 지금 그 현상이 사그러진 이유도 이 정치에 대한 경험 없이 너무 섣불리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반기문 총장한테도 적용이 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의 경우는 조금 다를 것이 시기적으로요. 예. 이게 거의 대통령 후보 경쟁되는 결정 순간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임기 끝나는 것이. 예.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이 그냥 그채로 경선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채로 누가 결정하느냐 마느냐, 영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끌면 정치판이라는 게 아마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많이 많고 여러 가지 개입 요소가 많은데 이거는 그의 임기와 후보 결정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라 그런 요소가 조금씩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반 총장의 경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예를 들면 새누리당 친박계가 반기문 총장을 미는 것은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정치민주연합의 동교동계가 반기문 총장을 미는 것은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분석은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그죠? 정치 해석은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재미죠.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는 그런 복선들이 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얘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꼭 부인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 근데 요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 문희상 효과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첫째 민주당, 자꾸 이베이 민주당이라고.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가 거의 다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아니, 일반 사람도 사석에서는 다 민주당이라고 그래요. 다 그럽니다. 이게 민주당으로 오래 60, 70년 해왔던 것을 느닷없이 새정치 모치고 하니까 저희는 뭐 민주당으로 오는데 첫째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상임 고문 내지는 당무위원들의 거의 100%입니다. 네, 그렇죠. 민주당이 최근에 어려웠던 아주 위기의 순간을 조금은 남긴 것 같고요. 이것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환골탈태 문자 그대로 60년 전통 빼놓고는 다 바꾸자는 말이 있듯이 바꿔서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래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으로 대한정당으로 대체정당으로 발돋움했을 때 후보는 우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 반기문 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그 바탕 위에 딛고 일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좀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름 말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 하나는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좌측 개혁적은 그대로 놔두고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정당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년층, 노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 58%였습니다. 20대, 30대가. 예. 근데 지금 38%, 35%, 33% 다음 선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장년층은 26%였던 것이 지금 이번 선거에 42, 다음 선거에 45입니다. 그리고 2022년 선거에는 거기가 과반수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청년층만 갖고 젊은이들 개혁층만 갖고 한다면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장년층에 방점을 두는 그런 정당으로 상당히 고심하면서 변해가야 우리 민주당이 집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밖에 많습니다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가 변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철 상임고문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친노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문재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말은 쉽게 나오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는 모양이죠. 좌클릭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나가는 정당 이런 것으로 했다가 이제 다시 모양을 바꾸려니까 예. 타성이 있어서 어려운 거란 사실입니다. 아, 타성.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일본에 강연하러 가셨는데 이거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잠실 제2롯데월드 관련 뉴스요. 이게 항상 반응이 뜨거운데 여기 가보셨어요? 예,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죠? 저도 네. 아직 안 가봤는데. 근데 이게 뭐 123층에 555m 높이로 우리나라 랜드마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데 랜드마크는 좋은데 다른 걸로 랜드마크 되면 큰일 나죠. 실내 천장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였습니다. 이제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8층 천장 부분의 구조물에서 한 50cm 정도 균열이 발견됐다. 그래서 균열은 중앙홀에 설치된 그러니까 기둥이죠. 그 기둥 끝에 붙은 수평 구조물에서 발생됐는데요. 나오자마자 관심이 뜨거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2롯데월드 관련 뉴스는 항상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간에 관심 집중됐는데 바로 롯데 측 해명이 나왔습니다. 거기 균열이 난 부분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까지거나 헐어진 게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의 이음매 부분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건 다시 메우면 된다.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 자료, 설명 자료 내놨습니다. 예. 근데 바닥에도 균열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일부러 균열을 만든 거라며요. 그렇죠. 지난주에 또 이거 가지고 사진 찍고 시민단체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었는데 예. 바로 여기도 해명을 했죠. 그래서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의 3080의 분위기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바닥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되는 디자인 컨셉트였다. 그렇게 해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2롯데월드 개장 후에 반응은 일단 시민들의 반응 올라오는 글들을 봐도 이제 매장이나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근원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깔려 있고 또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그때 우리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죠. 사전 예약제 유료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주변의 주차장들이 꽉 찬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는 지금 이걸 풀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주차 요금 유료화를. 예. 그래서 아마 주차 문제가 당분간 제2롯데월드의 발목 잡는 가장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안전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유료화 폐지하면은 진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져요. 자동차가 여기 가뜩이나 막히는데 여기 가보셔서 아실 거 주민도 아닙니까?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도 주말에는 굉장히 아니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고역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잠실대교에서 성남 쪽으로 쭉 빠지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거리 통과하는데 지금도 10분 15분 걸리는데 유료화 안 하면 그건 거기 이제 그럼 바나 하나 갖고 가서 밥 해먹으면서 기다려야죠. 차 밀려가지고. 예? 아이고. 김치를 좀 싸가지고. 그럼요. 김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는.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할 뉴스 같은데요.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 이 거래소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단 주식 상장뿐만이 아니라 삼성과의 지배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두 기업 삼성 SDS, 제일모직. 제일모직 이럴 텐데 이게 옛 에버랜드입니다. 말도 많았고 이야기 많아서 에버랜드가 옛날에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모직이고 그거를 상장한다는 건데요. 삼성 SDS는 다 됐습니다. 임박을 했고요. 이 4일, 5일 공모청약을 거쳐가지고 14일 날 상장이 됩니다. 현재 이 삼성 SDS 공모가를 보니까 19만 원 선이고 이 상태로 이제 상장하게 되면 1조 1,59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삼성 SDS는 이제 현재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고요. 22.6%. 그다음에 이건희 삼성전자 일가가 한 60%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삼성 SDS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 보유 주식이 60%가 갖고 있는 이제 오너 일가가 가장 큰 이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속전은 이제 SDS 상장을 하고 여기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돈으로 또 나중에 상속세도 지불하고 이런 얘기들 이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 SDS의 관심은 정말로 뜨겁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공모주 투자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근데 전 주식을 안 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예? 네. 근데 SDS 주가 앞으로 더 오르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구도들, 그러니까 오너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배구조의 중요한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투자하나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패턴이 큰일 나죠, 그거는. 예. 우리가 뭐 비밀 정보 가르쳐주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보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구 에버랜드, 바로 이제 제일모직의 상장인데요. 이게 삼성 순환 출자 구조인데, 삼성이라는 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의 정점에 있습니다. 다음 달 상장이 됩니다. 지금 공모가 금감원에 써낸 게 한 45,000원, 53,000원 선이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7조 원을 넘게 되고, 이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주회사로 바꾸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분 교환하고, 이쪽에서 저분을 사주고, 저 지분을 사주고, 뭐, 지배구조를 바꾸고, 뭐, 형식상 지배구조, 뭐, 사업상 지배구조 나누고 이러는 건데, 하여간, 제일모직, 다음 달에 이 구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상장된 후부터 아마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거거든요. 주식 투자 안 하시더라도 이 딱 보시면은 굉장한 관전 포인트고 스릴 넘치는 게 될 것 같고요. 이와는 별도로 여의도는 지금 이 두 종목 삼성 SDS 제일모직 상장과 함께 이제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모주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공모 새 주식이 들어오니까 기대가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GM이 그 쉐보레 크루스하고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 여기에 대한 현금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자진 신고한 겁니다. 한국 GM이 이제 쉐보레 크루즈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1.8 거기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가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보다도 오차가 있었다. 지금 허용되는 오차가 5%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9%까지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복합 연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12.4km 리터당에서 11.3km였다. 그다음에 해치백 모델은 12.4km가 아니라 리터당 11.1km다. 이렇게 재공식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기로 한 건데 43만 1,000원이었습니다. 43만 1,000원.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